안녕하세요. 데이기입니다. 네. 제가 한 10일 간만에 카메라를 켰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최근에 계속 일하고 또 뭐 투잡하고 하느라 최근에 한 3일, 3, 4일은 16시간씩 일하고 막 15시간씩 일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만들고 제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생계활동이 먼저 아니겠어요?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싶어도 돈을 버는 게 먼저다.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영상 업로드 속도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번에 다른 차원의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자료도 좀 만들고 하다가 좀 늦어진 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짧게 보여드리자면, 제가 좀 아쉬운 게 초반에 음식 만들고 엄마랑 같이 밥 먹는 영상을 만들다가 최근에 많이 못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리를 안 한 건 아니고 요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술도 자주 먹었는데,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기가 뭔가 귀찮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이렇게 맛있게 해 먹었는데 많이 못 보여준 게 좀 아쉽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그런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잠깐 보여드리자면, 최근에 맛있는 거 뭐 먹었냐면 이런 걸 먹었어요. 이게 연어 초밥이거든요. 제가 소스도 직접 만들고 그 다음에 황태 계란국도 같이 끓여가지고 엄마랑 같이 칵테일하고 이렇게 칵테일을 해서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맛있게 먹은 게 뭐냐, 근데 원래 목적은 지금 이게 아닌데, 또 최근에 먹은 거 보여드리면은 또 이런 걸 먹었어요. 이게 소고기 묵국에다가 제 육회를 3등분으로 해가지고 간장 육회, 소금 육회, 또 그 다음에 고추장 육회,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 버전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엄마가 먹고 거의 지금 깜짝 놀래하는 표정 보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맛이 아니 이런 맛이 해가지고 엄마 깔루아 밀크라는 칵테일에다가 같이 맛있게 먹은 것도 있었고요. 원래 주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사실 이게 아니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이래도 사시겠습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만들고 이거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금리도 많이 상승했고, 또 이렇게 주변에 또 제 아는 사람들이 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가 좀 무리하게 왠지 집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때마침 저도 부동산에 관련해서 뭔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봤으면 싶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죠. 부동산 구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고민하고 우리 K부동산은 함부로 들어가다간 큰일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어렵네요. 이게 그냥 전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크게 이렇게 막 진지한 고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통 취하냐면, 예를 들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정도면요, 사실 좀 괜히 직장도 좀 괜찮고, 또 스스로가 약간 돈도 좀 어느 정도 모으고 능력도 있다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돈도 많이 좀 이렇게 저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해 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약간, 글쎄요, 제 생각인데 약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본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좀 노력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그냥 좀 먹을 거 좀 덜 참고 생활비 좀 아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도움 좀 얻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내가 좋은 집 산다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잘 고려해 가면서 좀 멀리 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떨어져 있고 방평수 좀 포기하고, 내가 강남 산다는 거 아니니까 그냥 서울 어디든 잘 변두리에 붙어가지고 살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보통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소득이 나쁘지 않아. 나 연봉 뭐 3, 4천 돼. 3, 4천이면 안 되죠. 나 연봉 뭐 한 5, 6천 돼. 나 뭐 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못 벌진 잘 벌진 않지만 그렇다고 못 벌진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에 대해서 약간 다들 자신감 있어 하는 표정들을 짓고 있어요. 이렇게 다들 그냥 자신감이 똘똘 차있죠. 이 상태부터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는 거죠. 재미로만 한번 봐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처음 만들어보는 건데 다음부터 계속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을 먹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진짜 살려고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한단 말이죠. 공부를 좀 해가지고 금리 같은 것들을 좀 막 살펴봐요. 시중은행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얼마일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시중은행 그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를 둘 다 가져와 봤는데 최저금리가 뭐 4% 뭐 중반부터 최고가 한 6% 상한선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5%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시중은행 변동 주담대 평균 금리가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일 때 최저가 5%, 최고가 6.3%. 뭐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최저가 4.8%, 최고가 5.7%.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보통 4% 중반에서 5% 후반대 또는 뭐 중반대까지 간단 말이죠. 이거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해가지고 담보대출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찾으면 요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떻게 보면 1차 충격을 한번 먹게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도대체 주담대가 뭐지? 주담대 금리가 뭐지? 하면서 주담대 금리는 어떤 근거로 막 선출이 되길래 아니 왜 이렇게 높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주담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모르면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주담대 금리는 보통 이제 코픽스 금리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지금 알려주겠다는 건 아닌데 뭐 요건데 코픽스 신규 취급액 플러스 가상금리를 더하는 게 이제 주담대의 대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픽스 금리 잘 모르잖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은행들이 자기들이 이제 자본 조달할 때 기준이 되는 근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이제 가중평균 해가지고 짜놓은 게 뭐 코픽스 금리라는 건데 뭐 이런 것들 뭐 콜금리, CD금리, 회사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짬뽕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기준금리를 만든다는 거죠.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건데 가상금리는 쉽게 말해서 그냥 은행 영업 마진을 더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이 기준금리, 이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건데 아까 그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의 대표적인 게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참고하면 되는 거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서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걸 부동산을 이제 구매하게 되면은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게 되죠. 살펴보게 되면서 이게 코픽스 금리가 이런 거고 가상금리가 이런 거고 하는 거구나. 금리가 뭐 대충 이렇게 정해지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온갖 해괴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뭐냐, 가장 많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뭘까? 그게 바로 그놈의 LTV, DTI, DSR이라는 게 뭐냐. 맨날 대출을 받고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은 항상 맨날 이 세 가지 용어가 우리를 막 괴롭히죠. LTV가 뭐고, DTI가 뭐고, TSR이 뭐냐. 이게 우리를 막 이 제도의 이 비율에 따라서 막 대출 받네 못 받네, 뭐 소득이 얼마네, 내 집 한도는, 내 집 대출 한도는 얼마까지 나오네, 막 이걸로 맨날 피똥 싸고 헤매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막 하나하나 알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흐름만 아마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미삼아 보세요. 최대한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고 싶어 하면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LTV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LTV. 자, LTV가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 주택에 대해서 인정되는 자산 가치의 비율, 어떤 한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뭐 LTV는 뭐 론 투 밸류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몰라도 돼요. 그 이런 스펠링은 몰라도 되고, 자, 쉽게 말해서 LTV가 만약에 50%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택 가격이 총 6억이라면 LTV가 50%일 때 총 3억 정도가 대출이 나옵니다. 6억에 50%니까 3억까지가 LTV 한도라는 거예요. 쉽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DTI라는 걸 볼 건데요. DTI도 뭐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매를 하시겠다면, DTI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건데, 이것도 그렇게 그냥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의 이게 연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하셨을 때 DTI가 5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은 그 5천만 원에 50%면 2,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 플러스 여러분의 뭐 다른 대출을 또 받았을 때 그 이자 상환액, 그 이자까지가 했었을 때 그 이자가 2,500만 원, 1년에 2,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한도까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2,5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은 우리가 월 208만 원까지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208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주담대의 원리금 거기다가 이자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208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DTI가 50%라는 뜻입니다.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요. 막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건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DSR이라는 건데, DSR은 여러분 DTI랑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이 조금 다릅니다. DSR은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 아까랑 똑같아요. 거기다가 기타 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입니다. 이거를 연소득으로 나눈 건데, 원금 및 이자 상환액, 아까 DTI는 이자만 포함했잖아요. 근데 DSR은 원금도 같이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무슨 배경으로 나왔냐면은 뭐 이게 아마 신용대출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건데, 신용대출 막 보통 이자만 많이 갚잖아요. 근데 보통 원금이 있잖아요. 이 DSR은 그거의 원금도 같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소득이 5천만 원일 때 아까 똑같이 DSR 기준이 50%면은 기타 대출 이자 및 원금의 상환액, 그러니까 주담대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의 이자랑 원리금 상환액도 2,5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기타 대출이라 하면 회사 대출, 뭐 신용 대출, 뭐 각종 사채,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이 DTI와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DTI가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고려했다면 이 DSR은 이자의 원금까지 고려해서 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빡세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DTI까지만 봤었는데 뭐 이게 어느 정부 문재인 정부 때였나, 아무튼 뭐 저도 정확한 건 몰라요. 아무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제 DSR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 DSR이 이자의 원금 상환액까지 같이 포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DTI보다는 DSR, DSI라는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그게 많이 중요해졌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해 가면서 이제 대출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DTI가 뭐고 DSR이 뭐고 뭐 DTI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볼 텐데, 이게 근데 우리 생각보다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냥 용어만 대충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뭐 DTI가 LTV가 주택이 소유할 때는 LTV 비율이 어떻게 되고, 무주택일 때는 LTV 비율이 어떻게 되고, DTI도 비율이 어떻게 되고, 이게 너무너무 복잡해요. 이거를 근데 다 알아야 돼요.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다면 이것들에 대한 규제, 이것들에 대한 제도, 이거를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에게 맞는 정확한 대출 금액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비율 방법이 모두 달라요.
뭐 부주택일 때는 어떻고 내가 뭐 규제 지역일 때는 뭐 어떤 규제를 받고 1가구 2주택일 내가 1가구 1주택자인 건지 나는 지금 비규제 지역에 대한 주택을 사는 건지 내가 만약 일시적 2주택일 때는 뭐 또 비율이 어떻게 돼가며 뭐 나는 다자녀가 있으면은 뭐 비율이 또 어떻게 달라지고 나는 신혼부부일 다 다릅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돼요.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모르면 나중에 대출 산정하고 대출 이거 리모델링 모델링을 할 때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단순히 돈만 있고 단순히 뭐 나 쉽게 대출 받으면 되겠지라는 수준이 절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경각심 차원에서 한번 이제 이야기한 거고,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그때그때 다 달라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를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주택 규제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지고 생애 최초는 또 뭐 무슨 어떤 혜택이 있다는데 뭐 그건 어떻게 되는 거고 전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까지 알고 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 나 이제 주택 관심 많아, 한번 사볼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냥 절망 덩어리. 아니 뭔 소리야, 하나도 모르겠어. DTI, LTV 뭐 신문기사에 나오는 그냥 단순히 흘러듣던 그 용어가 내가 막상 처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공부하고 나서 머리가 깨져요. 처음에는 뭔 소리야 이게 하면서 뭐 그냥 비율 알아가지고 계산하는 수준이 아니고 각각의 비율, 각각의 용어를 다 나한테 다 맞춰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규제 지역인지, 내가 살려는 집은 규제 지역인지, 나는 생애 최초에서 뭐 LTV는 80% 또는 뭐 DSR은 80%까지 산정이 되는 건지, 이것도 시중 대출이랑 뭐 정부의 대출이랑 달라지는 건지 공부하고 나기까지 내 머릿속의 모습이 요렇게 됩니다. 하다가 1차 포기 지점이 와요. 자, 그러면 한번 예제를 들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그냥 재미삼아 보는 건데,